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자책과 그림책 큐레이션 오늘이 벌써 1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제 강점 중에 하나인 실행력 상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 전자책은 이게 쓴지 좀 됐어요. 재작년에 쓴 책인데 이제 제목이 실행력의 지존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이고요. 내용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장으로 썼어요. 과거에 제가 실행을 못했던 이유, 그리고 이제 생각과 믿음이 바뀌어서 실행력이 좋아진 저의 경험, 제가 어떤 실행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실행력의 지존이 되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뭐 저도 그랬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실행을 못했던 이유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대부분 일단은 뭐 낮은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뭐 주변 사람에 대한 많은 눈치들,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유교 문화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른 공경, 겸손에 대한 것들. 크게 이 3가지 정도가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실행을 망설이는 그런 이유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굉장히 실행을 망설였던 사람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많이 깼었죠. 우선은 생각들을 많이 깼었고, 그걸 통해서, 되게 행동이 많이 좋아졌는데, 뭐, 이런 키워드들이었어요. 뭐, 일단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던 게 제일 큰 원인이고, 그럴 수 있었던 게 일단은 나라는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한 관점들이 바뀌었죠. 늘 왠지 나 자신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미 충분히 하고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고 제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니까는 굉장히 실행력이 좋아지고 타인을 많이 의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 그럴 수 있었던 하나의 또 강한 요인은 이 시간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우리가 망설이고 미루는 것들이 시간이 많다는 그런 또 이렇게 마음의 생각 때문인데, 정말 시간이 유한하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정말 죽음이 온다는 생각을 하게 된 뒤부터는 이렇게 망설이고 미루지 않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 된 데에는 이 관점의 변화, 자존감, 시간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3개 정도로 꼽을 수 있겠네요. 우르미 대표님은 이 책을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대표님의 생각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음, 저도 실행력이 있다면 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어가지고, 일단은 주저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생각도 중요한데, 내가 이거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게 가장 빠른 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들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게 그 결과로 지존이 돼. 지존이 된다는 게 뭐, 커다란 존재로 지존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중심에서 스스로 네. 설 수 있는 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예, 맞는 말씀 같아요. 공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이 책은 어떤 건가요? 바다로 간 페넬로페.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대표님이 처음에 이렇게 내가 실행을 못했던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낮은 자존감이었었고, 그랬던 주변의 환경이, 뭐, 그죠? 어떤 제가 어, 장남이었었던 것도 있고, 뭐, 학교 교육,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여기하고 되게 매치가 되는 게, 음, 요거, 아까 그 자존감이,
많지 않았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네. 그죠? 왜냐면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른들은 이래야만 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음, 것들을 우리가 수긍하고 살아야 되고 어릴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로 나 스스로의 가치가 정립되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 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아이가 어쨌든 이 아이도 주변의 운명이 주어진 운명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왔었어요. 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순응하지 않고 이제 나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야기가 그렇게 돼요. 사람들은 언제나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창밖의 세상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 안에 세상만 아는데 우물 밖으로 나왔을 때, 아, 세상이 넓구나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 창밖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안에서 봤을 때 얘가 전부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창밖의 세상이 되게 넓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음, 이거는 이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뜨개질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옷을 짓는 일 대신 온종일 실을 떠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뜨개질을 하라고 뜨개질을 가르쳐 주고 뜨개질해서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실을 떠서 그물을 만든 거예요. 왜? 얘 안에는 바다로 가고 싶은 희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억누르고 살았던 거지. 대표님처럼 대표님이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 유교 사상 때문에 만들어진 그 교육을 계속 받고 그러니 거기에 갇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것처럼 이 아이도 뜨개질을 하라고 했는데 그 뜨개질을 바다로 가고 싶은 마음에 그물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나는 바다 요정 세이렌이 들려주는 바다 깊은 곳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이 아이는 바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었고요. 사람들은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머무르는 동안 바람이 불어와 나를 항구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가고 싶은 바다로 향하는 열망을 키웠던 거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르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역방향으로 나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자기가 바다가 가고 싶었던 거. 그리고 나는 지켜보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별을 보았습니다. 별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친 파도 위에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떠납니다. 음,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가죠. 나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속삭이는 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대로 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나는 말합니다. 내가 정한 단 하나의 길은 바다라고요. 그러니까 음, 정해진 길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의 환경은. 하지만 나는 내가 정해진 길은 바다야. 그러니 나는 바다로 가야 해. 라고 이 아이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음, 나는 압니다. 아침 햇살은 다정하게 나를 깨우고 가만히 내게 머무르며 따스함을 준다는 걸요.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진 않지만 아침이 오는 시간은 내가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만의 길을 새롭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하는 거는 실행을 하게 돼요. 어떻게? 사람들은 혼자서는 해내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저 작은 소녀이기에 도전해 볼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요. 혼자서 할 수 없으니 그 작은 것을 너는 작은 소녀야. 너는 여자아이고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아이는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내딛고 바다로 향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준비하고 떠나기 위해서 한 발 내딛고 실행을 하는 거죠. 본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로 갑니다. 바다를 향합니다. 작은 돛담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돛담배를 바다로 힘껏 밀어요. 이 부분이에요. 얘가 지금 바다로 돛담배를 힘껏 밀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바다야. 나는 바다에서 꿈을 이뤄야 돼. 그러니 나는 그 바다를 향해서 갈 것이고 그 바다를 가려면 내가 배를 밀어야 되죠. 연약하고 작은 소녀이지만 나는 여자이지만 사람들은 여자이고 작은 소녀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몸으로 부딪혀서 실행을 하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배운 게 없는 나에게 바다는 위험하다고. 그죠? 바다가 위험하죠. 맞아요.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그들이 가르쳐주지 못한 많은 것들을 스스로 알아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항해를 시작해요. 배를 타고 떠납니다. 나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바다로 나와서 바다의 한가운데서 누구보다 작지만 새로운 페넬로페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세 번째 그림이죠. 바다에서 내려다보는 이 작은 배는 정말 바다에서는 되게 작지만 지금 바다로 나왔잖아요. 이 네. 작은 내가 바다에 돛담배를 만들고 돛담배를 밀고 그렇게 해서 배를 탔고 배를 타서 항해를 했고 항해를 하면서 작은 바다보다 작은 나지만 나 자신은 되게 크고 위대한 거죠.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이 아이가 간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기다리라고 하고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고 그렇지만 나는 바다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고 바다로 갔고 실행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 곧 나의 길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행이 곧 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페넬로티는 주변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게 바다로 가고 싶은 꿈을 꿨을까요? 아까 작은 세상이 보였잖아요. 창문 네. 안에 세상은 되게 작았지만 창문을 밖을 갔더니 펼쳐진 세상이 너무 넓은 거죠. 그 넓은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겠죠, 아이는. 보통 해변가 이제 근처에 살았을까요? 그렇죠. 바닷가 근처에 살죠. 아,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되는 게 아까 전에 나는 들었다 마음의 소리라는 게 있었는데 저도 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변화가 심했었는데 그게 되게 공감됐었고 아까 또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에겐 죽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가장 큰 후회는 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인데 아무튼 저는 죽음을 인지하고 나서부터 정말 죽기 전에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해지면서 굉장히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 되었었고 아까 전에 또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이 멘트에서 저도 뭐 직장을 퇴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말했죠. 아유 큰일 난다고 뭐 나가면 죽어. 사업도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그죠? 와이프를 맞아요. 비롯해서 뭐 친구들 동료들 다 말렸었죠. 위험하다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지도 알고 있었죠. 그죠? 본인들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죠, 이제 바다를 안 맞아요. 나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정말 구체적으로 이 자기 삶을 개척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 주요 메인이 지금 아니, 선생님이란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키워드가 바로 실행인 거죠. 네, 실행을 하지 않으면은 앞만 생각하고 꿈은 꾸면 뭐예요?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게 현실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그 실행을 해야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계획했던 목표치에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실행인 동시에 여기 책에 나오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되게 그 실행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 같아요. 정말 선택하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음,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어떤 용기와 이 실행에 힘을 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확 와닿죠, 네, 대표님. 아유, 참. 제 얘기를 보는 것 같아서 공감되는 책이었네요. 우리 최은미 대표님 뭐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뭐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어, 제가 오늘 정말 적절하게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저도 늘 사람들이 알려준 길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케이스인데, 살아보니까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답은 살아봐야 결과를 따졌을 때 보이는 거지, 정답은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 느끼는 게, 경영자 교육이 따로 있고, 노동자 교육이 음, 따로 있더라고요. 음, 저도 이 생각을 음, 못 했는데, 경영자 교육은 생각하면서 일을 하거나 일을 만들고, 또는 음,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요. 이게 경영자가 같고, 노동자는 그냥 주입식인 거예요. 일을 음, 하면 더 일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음, 벌레가 되는 건가? 하여튼 이런 느낌이 좀 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타로 하는 방법을 좀 많이 바꿨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저는 음, 주입식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마인드가 좀 깨면서, 음, 어, 남들이 하는 타로를 벗어나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아마 창문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남들이 음, 하는 점식의 타로에서 제 음, 방식의 타로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타로를 배울 때 점처럼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뭔가를 사람들한테 심어주려고 배웠는데 음, 자꾸 사람들이 거기를 선호하니까 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들도. 근데 음, 저는 타로 교육을 시키면서 방법을 한번 바꿔봤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최근에 방법 바꾼 게 오히려 저는 최근에 더 많이 늘었어요. 사람들이. 어, 그래서 그 위험하다라는 단어를 가진 카드들이 좀 많아요. 고비라는 카드랑. 근데 이런 네. 카드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서 자포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카드 나온 거 보니까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뭐 이렇게 이제 아예 자포를 하는데 이 카드가 주는 의미가 되게 더 좋은 걸 갖고 있어요. 이 고비는 더 많은 선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성장한 뒤의 선물을. 그 선물과 성장에 관련된 게 굉장히 큰 건데 사람들은 당장 앞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을 바꾸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전달하고 있고 또 이제 음, 소통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주고 있는 강의로 좀 발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소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음,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부담스러운가 봐요. 자꾸 음, 기피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래서 저도 남들이 하는 마스터리라는 걸 똑같이 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도전일 수도 있는데, 그냥 했어요. 제가 뭐, 그걸 안 한다고 달라질 일은 없으니까, 그냥 해봤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전달력도 있고, 제가 흉내내는 것 같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내 거를 음, 하니까. 네. 그래서 음, 마음의 소리를 듣는 용기가 좀 필요한 거를 마침 생각하는 도중에 이 책 음, 내용을 들으니까 또 대표님 또 얘기도 듣고 우리 또 이은미 대표님 얘기도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들으니까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한 응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음, 좋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역시 말씀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위험하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도 옛날엔 되게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었고 직장이 되게 안전한 줄 알았는데 이게 공부를 하니까 직장이 안전한 동시에 굉장히 불안한 곳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그 니체의 책을 보니까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위험하게 살아라. 일탈을 하라는 얘기했는데 확실히 일탈을 해야지만 어떤 성장과 변화가 오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이제 낙타와 사자의 삶을 비교했었는데 사자의 삶을 살아라, 위험하게 살아라.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왔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 아무튼 표지가 눈에 참 잘 들어오네요, 오늘은. 맞아요. 저 배를 끄는 저 힘은 약할지 모르나 저 물결에 흘려가면 물결이 알아서 바람과 함께 이 길을 안내하거든요. 아, 물결이. 멋있는 그림이네. 네. 그렇죠. 맞아요. 이 책이 그런 그림 하나하나도 되게 작가님이 의미적인 걸 부여하신 것 같더라고요. 멋있네. 처음에 이렇게 표지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이 이래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 작은 아이가 넓은 바다로 나갈 때 저희는 항상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시도조차를 안 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근데 그것조차도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작은 게 결코 못한다는 건 아니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멋있다. 은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힘으로 그 배를 밀었을 때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간절함은 모든 간절함은 간절함이 있어야지 뭐를 해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니까는 그런 힘, 그런 것도 있는 거지. 이 아이를 보면 이렇게 여린 아이가 이 배를 밀 때 그 얼마나 간절함으로 배를 밀어서 바다를 향해 가려고 하는 걸까.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걸 본 거거든요. 내가 힘없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 나를 밀어주는 거는 결국 내 자신인데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목표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향해서 내가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거를 전 항상 늘 인지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를 혼자 이렇게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보신 게 제가 이 그림도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배가 풍랑이 와서 침몰아칠 수도 있고 휘몰아칠 수도 있고 또는 뭐 고래가 나타나서 잘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바다가 알려주는 그 길이 내가 가야 되는 방향성을 알려준다면 외롭지 않게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조차도 어쩌면은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바라보고 열망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담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림에서도. 네, 맞아요. 우리 이은미 대표님 말씀처럼 이 간절한 소망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출발점이고, 우리 최은미 대표님 말씀처럼 되게 공감되는 게, 이 배를 바다로 끌고 갈 때는 내 힘이 들고 힘들지만 바다로만 띄워놓으면은 이게 또 바람과 파도가 도와주니까, 그죠? 그렇게 힘을 안 써도 항해를 할 수 있는, 저도 항상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세상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그냥 맡기는 거죠. 그래도 바다에 맡기듯이 편하게 그냥 오늘 굉장히 두미 대표님 댁에 많은 공부와 배움을 얻네요.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었고요. 좀 많은 분들이 저의 이 책과 메시지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실행력이 좋아져서 결국 뭔가를 저도 뭐 많은 것들을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렇게 하니까 알아지는 게 더 많았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실행을 많이 하면서 인생에 많은 더 선물들이 많아졌는데
다들 우리 그동안 이미 굉장히 충분히 많이 망설이고 미루고 후회하고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조금 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그죠? 너무 남 눈치 보지 말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 우리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뭘 하든지 말든지 너무 타인의식하지 말고 정말 실행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한 번뿐이 우리 소중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후회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이렇게 좋은 책 큐레이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해주신 최은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 또 기대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